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주건입니다. 신인간혁명 제2권 선구 6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출 2행부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일행은 제각기 각 부별 지도회에 참석하고 그 후 나와 시내의 정종사원인 고묘사에서 열린 간부회에 참석했다. 고묘사는 이해 3월에 낙성한 사원이었다. 증가하는 입회자에게 어본전을 하부하기 위해 사원의 건립을 열망하는 동지의 요청에 응해 장각회가 건립 기진했던 것이다. 사원의 건설 부지는 다카미 후쿠야스를 비롯한 현지의 동지들이 발이 닳도록 걸어다닌 끝에 찾아냈다. 게다가 오키나와가 미국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재를 반입하는 데에도 허가가 필요했고 관공서에도 몇 번이나 가야만 했다. 그러한 동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외 최초의 사원이 된 것이다. 이 간부의 석상에서 신이치는 오키나와 지부의 결성을 모두에게 제안했다. 실은 만약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내일 있을 대회에서 오키나와 지부를 결성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여러분은 가마타 지부의 오키나와 지구를 비롯한 40여 개 지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로 묶어 오키나와 지부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을 비춰가는 것처럼 이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이윽고 대만, 홍콩, 인도 등 동양 각지에서도 지부가 탄생해 갈 것입니다. 그 성구의 사명을 오키나와 여러분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장내에 찬동의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수를 치는 모두가 오키나와 지부를 결성하는 기쁨에 마음이 약동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부장은 지금까지 가마타 지부의 오키나와 지구부장으로서 활약해 오신 다카미 후쿠야스 씨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키나와는 다카미 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개척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그 공적을 생각하면 다카미 씨야말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커다란 박수가 소용돌이쳤다. 나머지 인사는 오늘 밤부터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카미 지부장을 모두가 단단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자를 지키면 결국에는 자신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불법의 인가 입법입니다. 그늘에서 간부가 된 사람을 욕한다거나 원질을 하면 불이불측의 단체를 안에서 부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간부가 된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따뜻하게 모두를 감싸 안듯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테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광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키나와 지부가 발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열쇠는 단결에 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카미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가 오키나와에 건너온 지 불과 6년 만에 이 통곡의 섬에 지부기가 나부끼게 된 것이다. 오키나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다카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카미는 전쟁 중 대륙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운전하던 자동차가 지뢰를 밟아 차와 함께 흙탕물이 흐르는 강으로 날아간 적도 있었다. 간신히 물 위로 얼굴을 내밀자 이번에는 총탄이 쏟아졌다. 그러나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전쟁의 비참함은 지겨울 만큼 몸으로 직접 느껴왔다. 그리고 찾아온 기지의 섬 오키나와에는 동서냉전이라는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다카미는 자신의 생애는 이 오키나와의 강선 유포를 위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일행은 그 후 숙소에서 다카미 등과 함께 지구, 반 등의 체제 구축과 인사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중 최대의 초점이 된 것은 지부 부인부장에 관한 인사였다. 오키나와 지부 인사의 대강에 대해서는 이미 학회본부에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부 부인부장으로 우에마 다마코가 추천되었다. 우에마 다마코는 1952년에 도쿄에서 남편과 함께 입회했다. 남편은 유명 대학을 졸업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결핵을 앓고 있었다. 신심하고 4년이 지나자 다마코는 남편의 고향인 오키나와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착실하게 활동에 임서 공덕과 체험도 받았다. 남편도 성실한 인품이었으나 일 때문에 그다지 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었다. 만일 다마코가 지부 부임부장이 된다면 오키나와 전역을 뛰어다녀야 하며 지극히 바빠질 것이다. 남편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남편의 양해를 얻은 후에 지부 부인부장으로 해야겠다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생각한 것이다. 신이치는 그날 밤 우에마 부부를 숙소로 초대했다. 남편 도시오는 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넥타이까지 메고 찾아왔다. 얼굴의 윤곽이 뚜렷한 신사였다. 인사를 마치자 신이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우리들은 숙명의 섬 오키나와를 묘법의 힘으로 두 번 다시 전쟁의 희생으로는 되지 않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갈 결심입니다.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모님을 오키나와 부인부의 중심자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신씨가 이야기를 마치자 우에마 도시오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좋습니다. 승낙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오키나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 아내를 응원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켜가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도시오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남동생을 잃었다. 그런 만큼 고향의 평화를 위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다. 도시오는 곁에 있던 아내에게 시선을 향하며 살짝 손을 내밀었다. 다마코, 열심히 하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쥐었고 서로 굳은 악수를 교환했다. 다마코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넘쳤다. 그것은 한 폭의 명화를 연상하게 했다. 벗의 리더가 되어 광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고생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음지에서 받쳐주는 가족의 노력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신이치는 언제나 음지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신이치의 광포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서 나온 배려라고 할 것이다. 오키나와 지부 결성에 관한 모든 협의가 끝날 무렵 동력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 7월 17일 오키나와 지부의 결성대회가 열리는 나하 상업고등학교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을 고대해 온 벗들이 오키나와 전역에서 속속 모여왔다. 오키나와 섬의 북쪽 군이가미, 나고에서도 또 미야코나 야에야마 섬에서도 벗은 기쁨에 넘쳐 찾아왔다.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10시에는 이미 그 행렬이 류쿠 정부, 현재 오키나와 현청 앞까지 이르렀다. 한 달 전인 6월 19일 이 류쿠 정부 앞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오키나와를 조국으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하는 데모 인파로 가득했다. 당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날 19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신안보 조약의 비준을 둘러싸고 국내가 소란스럽자 일본 정부는 방문 연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 방문을 중지한 대통령은 대만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도중 오키나와에 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2시간 정도의 체제였다. 오키나와가 조국 일본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심정은 지부 결성대회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오키나와라는 국토의 숙명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그들은 떨쳐 일어서려고 했던 것이다. 실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부터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전환도 이루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해도 좋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나하 상업고등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확히 3년 전 이날이 오사카 사건으로 자신이 사실무근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다가 추록하게 된 날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날 15일 간에 걸친 구리 끝에 오사카 구치소를 출소했다. 신이치에게 이 투옥은 민중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권력의 마성과 생애에 걸친 싸움을 다짐했던 원점이 되었던 것이다. 생각하면 창가의 역사는 권력의 마성과 벌인 장절한 투쟁으로 일관한 역사였다. 초대회장 마키쿠치 스네사부로도 그 뒤를 이어 제2대 회장이 된 도다 조세이도 모두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되었고 고령의 마키쿠시는 옥중에서 서거했다. 그 권력의 마성이 불러일으킨 전쟁의 최대 희생자가 이 오키나와이다. 신이치는 지금 이 오키나와 동포를 위해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갈 결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회장의 문을 들어섰다. 회장인 나하 상업고등학교의 체육관은 인파로 넘쳐 교정까지도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참가자는 학회원뿐 아니라 입회하지 않은 가족을 비롯하여 우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동지들은 우인이나 지인에게 야마모토 회장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 참석을 권유했던 것이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리자 셔츠 차림으로 부채를 손에 쥔 채 인파 속으로 나아갔다. 도중에 아버지인 듯한 장년부의 손을 잡고 있는 4, 5세가량의 아이를 보자 성큼성큼 다가갔다. 안녕, 잘 왔구나. 아버지와 함께 왔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옆에 서 있던 장년부는 의아한 얼굴로 입을 다문 채 신이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간부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신이치를 볼 기회가 없었던 만큼 셔츠 차림으로 상냥하게 말을 걸며 걷고 있는 이 청년이 야마모토 회장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전 11시 오키나와 지부의 결성대회가 개회되었다. 개회사, 체험단 발표에 이어 세키 하사오 지도부장이 오키나와 지부의 결성을 발표하자 박수와 한성이 한동안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인사가 발표되고 다카미 후쿠야스 지부장, 우에마 다마코 지부 부임부장을 비롯하여 13개 지부의 지구부장, 지구 담당원이 임명되었다. 신인 간부 대표의 포부 발표가 이어졌다. 다카미 후쿠야스 지부장은 강개무량한 표정으로 결의를 이렇게 매듭지었다. 저희들은 전국의 회원 여러분의 선구가 되어 광선유포의 또 평화 모델 케이스를 이 오키나와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생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이날 모인 동지 전원의 혼의 외침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유코 야마모토 회장이 등단했다. 오키나와 동지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는 투쟁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고 힘찬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먼저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제2대회장 도다 조세이가 과감하게 끝까지 군부 정부와 싸웠던 장가학회 역사를 말했다. 그리고 학회가 목표하는 광선유포란 결코 일종일파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남국 오키나와의 하늘에 새빨갛게 빛나는 태양보다도 동지들의 가슴은 기쁨의 태양으로 더욱 불타오르고 있었다. 멤버들은 지금 젊은 야마모토 회장을 맞이한 환희 속에서 자신들의 고향 오키나와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이 신심의 훌륭함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벗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멤버들은 불법의 올바름을 객관적으로 논증할 방법을 몰랐다. 신이치는 이야기에 갔다. 그럼 왜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니시랜드 성인의 불법이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신심을 하고 있으니까 대성인의 불법이 올바를 뿐 아니라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독선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문증, 이증, 현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종교 비판의 척도에 비추어 니시랜 불법이 진실한 민중구제의 대법이라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논했던 것이다. 그리고 호소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증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공덕의 실증을 보이며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최대의 증명입니다. 넘칠 정도로 공덕을 받아 금세 인생을 즐겁고 의의 깊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오키나와 동지에게 강한 확신을 준과 동시에 교학의 중요성을 통감시켰다. 오키나와 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1시 환희 속에서 막을 내렸다. 각지로 흩어지는 벗의 발걸음은 활기에 차 있었다. 그 후 가까운 빌딩의 홀에서 대표 멤버가 참가하는 축하 모임이 열렸다. 신이치는 노고를 거듭해온 동지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다. 멤버는 지부 결성의 기쁨을 담아 류쿠 무용과 가라테를 선보였다. 신이치는 연기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도 정말로 춤추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다른 분들도 마음껏 춤추세요. 신이치가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 뛰어들어 민요와 노래 등을 부르는 사람이 계속 이어졌다. 모두들 즐거워 어쩔 줄 몰라 했다.
흥겹게 춤추는 벗을 대하자 신이치도 너무나 기뻤다. 모두들 함께 춤을 춥시다. 신이치는 동행 간부에게 말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앞서는지 아무도 자진해서 앞에 나가 춤을 추려 하지 않았다. 간부에게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자세가 없어서는 안 된다. 간부로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함께 오키나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배려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신이치는 유감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자, 하라야마 씨도 주조 씨도 모두 추세요. 신이치는 다시 동행한 간부들에게 재촉했다. 그러자 주조 기요시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러면 제가 다바루자카를 추겠습니다. 모두가 다바루자카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고 온다. 입만은 젖는다. 주조는 열심히 추기 시작했으나 잔뜩 긴장한 탓인지 몸이 굳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되고 말았다. 안 되겠군. 로버트가 춤을 추는 것 같아. 모처럼의 축하연인데 좀 더 흥겹게. 신이치가 말하자 폭소가 터졌다.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조는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춤추기 시작했으나 몸놀림은 점점 더 어색해졌다. 그건 지장보살 같아. 그 말에 모두 배를 지고 웃었다. 주조는 다시 처음부터 추기 시작했지만 도중에 손과 발이 맞지 않게 되고 말았다. 그것이 더욱더 웃음을 자아냈다. 할 수 없군. 그러면 내가 춤을 추지. 신이치는 부채를 쥐고 구로다부시를 추기 시작했다. 술은 마셔라, 마셔라, 마신다면 그것은 여유 있고 힘차며 유려한 춤이었다. 모두 숨을 죽이며 신이치의 춤을 지켜보았다. 춤이 끝나자 갈채가 터졌다. 선생님, 춤을 좀 더 보여주세요. 여기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추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는 또다시 춤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도 있었다. 동지를 생각하는 신이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뜨겁게 벗의 가슴에 스며들어 전해졌던 것이다. 그 후 숙소의 여간에 돌아온 일행은 신이치의 제안으로 한 장의 종이에 지부결성을 축하하는 붓글씨를 썼다. 신이치는 오키나와 동지여 단결하라 고 적었다. 평안학터 오키나와의 건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던 지부는 달랐지만 사명은 하나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단결할 때 새로운 건설이 시작된다. 그날 밤은 4군데로 나누어 어서 강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18일은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일행은 오전에 버스를 빌려 현지의 동지 대표들과 함께 남부 전적지를 시찰했다. 1945년 3월 23일 필리핀 이오시마를 공략한 미군은 오키나와 제도에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오키나와에는 남서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제32군이 수비대로 배치되었으나 그 임무는 이미 오키나와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싸움을 지구전으로 끌고 가 본토 결전을 위한 시간을 번다는 것이었다. 즉, 기꺼이 미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본토의 총알바지로서 희생양이 되어 모두 옥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를 위해 오키나와 현민 또한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았다. 3월 26일 마침내 미군은 나아 앞바다 게라마 제도에 상륙했다. 수비대는 미군이 상륙하자 궁핍한 주민의 식량을 공출했다. 게다가 수비대는 가마라고 하는 자연호에 몸을 숨겼으나 주민이 함께 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몸을 숨길 장소도 없이 미군에게 포위되어 궁지에 몰린 주민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길은 집단 자결밖에 없었다.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사람도 있었다. 괭이, 낫, 칼 등으로 서로의 목이나 손목을 끊는 가족도 있었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수비대는 군인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황민으로서 자결할 것을 강요해왔던 것이다. 또 귀축미영이라고 배워온 그들인 만큼 미군에게 투항한다는 것 등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미군이 오키나와 섬에 상륙한 것은 4월 1일이었다. 미군은 약 1,500척의 함선과 총 54만 8천 명의 병력을 이 오키나와에 투입했다. 그에 비해 일본 측은 불과 4분의 1 규모밖에 되지 않았다. 미군은 일주일 만에 오키나와 섬의 서북부를 거의 제압하고 기노만, 우라소에, 슈리 등으로 진격을 개시했다. 슈리성 지하에는 제32군 사령부가 있어 여기서 격렬하고 장절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약 2개월에 걸친 싸움으로 수비대는 6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5월 말 슈리는 미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편 미군 사망자는 약 5,300명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오키나와 전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옥세를 위한 피로 피를 씻어내는 처참한 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살아남은 수비대 병사는 남부의 기안반도로 물러나 지구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미군은 육해공으로 총공격을 계속했다. 철의 폭풍이라 불리는 폭격으로 언덕은 깎이고 대지는 파도치듯 뒤흔들렸다. 그리고 수비대가 숨어있을 만한 곳은 화염방사기로 완전히 불태우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도망쳐 들어간 자연호의 입구를 점령, 가스탄 등을 투입하여 제압하는 일명 말타기 공격 전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6월 11일 미군 사령관 버크너 중장은 공격을 중지하고 일본 측에게 항복을 촉구했으나 제32군의 오시지마 마스루 사령관은 그것을 거부했다. 18일 전항을 시찰하던 중이던 버크너 중장이 전사하자 미군의 공격은 더욱더 격렬해졌다. 여기에 이르자 오시지마 사령관 등의 사령부 순회는 자결했고 오키나와에서의 조직적인 전투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소탕전 등이 계속되어 모든 전투가 끝난 것은 종전이 된 8월 15일로부터 20여일이 지난 9월 7일이었다. 오키나와 전투가 특히 비참한 싸움이 된 원인은 지구전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주민을 끌어들여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오키나와 수비대는 주민을 남김없이 징집했다. 1945년에 들어가자 만 17세에서 45세 남자는 거의 징집되었다. 3월에는 국민근로동원령이 공포되어 만 15세에서 45세 남녀가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중등학교 등의 학생들로 학도병을 편성하여 남학생은 철혈근황대로서 여학생은 힘의유리학도대 등의 간호요원으로 전쟁터에 보내졌다. 그때까지의 진지구축 등의 근로동원과는 달리 싸움이 한창인 전쟁터로 투입되었다. 이렇게 하여 오키나와 현민 전몰자는 군속 2만 8천여 명, 일반 주민 약 9만 4천여 명으로 추정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 희생자 중에는 수비대에게 스파이로 몰려 살해당한 주민도 적지 않았다. 오키나와 사투리와 외국어를 이야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스파이 취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비대가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처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거나 산으로 도망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야마모토 신이시는 힘의 유리의 탑 앞에 섰다. 이 탑은 현립 제1여자고등학교와 사범학교의 여학생, 직원들의 사망자를 합동으로 제사 지내는 위령탑이었다. 탑 앞에는 떡하니 입을 벌린 참호가 버티고 있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살아남은 관계자가 신이치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두 학교의 학생들은 미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동원되어 부상자의 간호를 맡았다. 방치된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풍기고 부상자의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었다. 약도 붕대도 없이 물저라며 신음하는 파상풍 환자들에게 물에 적신 거즈로 입술을 숙여주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마침내 슈리성 공방이 시작되자 여학생들은 남부의 기안반도로 후퇴하여 격렬한 전투 속에 자연호에서 간호를 계속했다. 6월 18일 미군에게 포위된 상황 속에서 학도병의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그것은 이긴다고 철저히 믿으며 싸워온 여학생들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명령이었다. 모두 망연자실했다. 참호를 탈출해도 적의 포화 속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여학생들 중에 어느 한 그룹은 전쟁터를 헤매다가 아라사키 해안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보이는 것은 무수한 적의 군함뿐이었다. 바위 틈에서 꼼짝 않고 몸을 추스리고 있자 가까이서 미군이 발포를 시작했다. 함께 도망치던 교사는 수리탄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9명의 학생을 끌어들여 함께 자결했다. 폭발음과 함께 산호초는 선열로 물들었다.
또 다른 참호에 있던 여학생들은 참호에서 탈출하려 했을 때 투항을 권유하는 미군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참호에서 나가지 않았다. 곧 황린탄이 투여되고 이어서 가스탄이 장렬했다. 한순간에 거기에 있던 46명의 여학생이 생명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았다. 시니치의 발 아래 울퉁불퉁한 바위를 드러내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참호였다. 시니치는 관계자 설명을 다 듣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잔혹하군. 너무도 잔혹한 일이야. 그리고 합장하며 제목을 삼창했다. 그것은 평화를 향한 깊은 일념을 담은 기원이었다. 일행은 다시 마부니가 언덕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바위산을 따라 내려가자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세 사람의 동상이 눈에 띄었다. 건하의 탑이었다. 건하의 탑은 철월 근황대로 부대에 배속된 15세에서 19세의 학도병을 기르는 위령탑이다. 그들은 전령이나 식량 조달의 임무를 맡고 포화 속을 뛰어다녔다. 종군한 남학생 중 약 절반이 전사했다. 게다가 이러한 학도병은 법적 근거도 없이 조직된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사람들이 몸을 숨겼다는 동굴과 몇 개의 위령탑을 본 후 마부니가 언덕에 섰다. 깎아지른 절벽 저편에는 푸르고 맑은 산호초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태양빛을 머금은 푸른 바다는 선명하게 빛나고 저 멀리 수평선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섬에서 불과 15년 전에 저 지옥과 같은 처참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 참혹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전쟁은 비참하다. 시니치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다. 은사 도다조세이가 생전에 이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맹세하고 나는 패전으로 불타버린 들판에 홀로 선 거라네. 라고 자주 이야기했던 기억을 시니치는 떠올리고 있었다. 실로 도다의 생애는 그 잔혹하기 짝이 없는 전쟁을 수행하려는 권력의 마성과 맞선 장절한 투쟁이었다. 신교의 자유를 관철하고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켜갔기 때문에 치러야 했던 2년간의 옥중 생활, 가혹한 군부 정부의 탄압은 그의 몸을 극도로 쇠약하게 했을 뿐 아니라 경애에 맞지 않는 은사 마키쿠지 스네사부로의 목숨마저 앗아갔다. 그리고 추록한 도다는 불타버린 들판에 서서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는 성운에 비추어 강선유포의 때가 도래했음을 자각한 것이다. 도다가 일으킨 싸움은 인간의 생명에 있는 마성의 손톱을 뽑아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평화의 요새를 일으켜 세우는 싸움이었다. 그 파도는 일파가 만파가 일으키듯 도다의 만년에는 염원하던 75만 세대의 민중이라는 평화의 물결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넓혀진 것이다. 그 도다가 서거하기 한 해 전인 9월 8일 자신의 유언으로 남긴 것이 요코하마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발표한 원수포 금지 선언이었다. 도다는 이 선언에서 세계의 민중은 생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자는 그것을 위협하는 마이며 악마라고 단정하고 그 사상을 전 세계에 넓혀갈 것을 청년들에게 기탁했다. 지금 도다 조세이가 일으킨 평화의 대조류는 통곡의 섬 오키나와에까지도 넓혀져 버틀의 환희는 금파가 되고 버틀의 희망은 음파가 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 은사의 위협을 영원히 전해 남기기 위해 이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도다의 전기라고 해야 할 소설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니치에게는 그 전에 꼭 이루어야만 하는 맹세가 있었다. 도다의 유언인 300만 세대의 달성이었다. 시니치는 그것을 도다의 7주기까지 훌륭하게 성취하여 그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은사의 전기 소설에 착수하려고 했다. 도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광선유포의 싸움을 일으켜 세계 평화에 부동의 초석을 쌓아 올리지 않고는 은사의 정신을 남김없이 전할 수 없다고 시니치는 생각했다. 글은 사람이다. 글은 경애를 투영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니치는 도다의 7주기를 대승리로 장식하였고 이윽고 그 원고의 펜을 들기 위한 장소로 이 오키나와의 천지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문득 생각했던 것이다. 시니치의 주위에 견학을 마친 벗들이 모여들었다. 시니치는 이야기했다. 일찍이 쇼타이 교황은 류크를 세계에 가교로 하여 만국 진량의 종을 만들어 슈리성의 정전에 달았다. 오키나와에는 평화의 혼이 있다. 그 평화의 혼으로 세계의 가교를 구축하는 성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다카미 후쿠야스가 대답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국의 통치하에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절차가 본토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세계로 날개쳐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지에서 일하는 미국인 중에도 신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거기서 다시 넓혀져 갈 것이네. 오키나와는 광선유포의 요충지이다. 이 아름다운 전지를 영원한 평화의 요새로 만들어가자. 불법에는 삼변토전이라는 원리가 있네. 그곳에 사는 사람의 경애가 바뀌면 국토도 바뀐다. 가장 비참한 전쟁터였던 이 오키나와를 가장 행복한 사회로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다. 합시다. 힘을 합쳐. 예. 결의에 찬 벗의 목소리가 파도 속으로 울려 퍼졌다. 시니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는 건너편을 우러러보았다. 여기에 새로운 오키나와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펼쳐진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자학한 사람이 민중을 위한 평화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시니치는 오키나와 전지에 생명의 세계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듯했다. 선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